오늘은 월급 300만원 직장인을 위한 보험료 예산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험 가입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보험을 가입할 때 절제와 현명한 선택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의 준비의 첫걸음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보험을 대하는 태도를 잘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료 많으면 든든하죠. 하지만 월급 300만원을 받는 분들이라면 보험료와 생활비 그리고 저축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월소득 300만원인 직장인이 보험료 예산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데 보험료로 월 50만원을 낸다면 남은 250만원으로 생활비를 감당해야겠죠. 250이 많지는 않아요. 생활비뿐만 아니라 저축도 해야 되고 결혼을 했는데 외벌일 수도 있잖아요. 나갈 돈은 많은데 너무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면 생활비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보험료가 적당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기준은 월 소득의 5에서 10%입니다. 즉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보험을 준비한다면 필수적인 보장을 받으면서도 생활비와 저축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집중해야 합니다. 3대 진단비 보험, 실손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보장성 보험을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필요 없는 특약은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효율적인 보험 설계와 리모델링을 통해 월 15에서 20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적절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고 필수적인 보험만으로도 든든한 재정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항목을 체크하셔서 내 월 지출이 얼마 정도인지 노트나 엑셀에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지출은 주거비입니다. 대출이겠죠. 그 다음은 식비, 저축, 투자, 교육비 등입니다. 보시면 보험에는 20에서 3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못해도 1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보험 외에도 줄일 수 있는 것은 많아요. 식비나 교통비, 여가 및 오락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건 잘 줄일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줄여서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보험은 엄청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힘들 때 보험을 해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으면 또 불안한 게 보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필요한 보험만 준비해서 보험료 예산을 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방법은 대표적인 방법으로 5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 보험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보험료는 월 소득의 5에서 10%로 설정.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월 소득의 5에서 10%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라면 15만원에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 생활비와 저축, 투자에 영향을 덜 주면서도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가입한 보험과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다르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5에서 10%를 맞추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려면 과도한 지출을 피하는 동시에 적정한 보장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죠.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기면 가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데 보험료가 50만원이라면 이건 너무 과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정작 필요한 생활비나 저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대비이지만 현재를 희생하면서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소득의 5% 미만으로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데 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이라면 필요한 보장을 다 담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험료로는 암, 뇌, 심장질환처럼 리스크가 큰 질병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질병 위험이 더 커지면 보장 범위를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미 충분한 보장을 갖춘 경우라면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정리하자면 보험료는 월 소득의 5에서 10%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너무 과하게 설정하면 현재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적게 설정하면 미래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월 소득의 5에서 10%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보장성 보험 우선 가입. 보험 종류가 정말 많죠. 근데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두 가지입니다. 진단비와 실비예요. 보험은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건데요. 어떤 분들을 보면 보험으로 모든 질병과 상해를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험 잔뜩 가입했는데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큰 위험을 대비하는 게 맞아요. 필수 보험과 보험료는 대략 이 정도로 세팅하면 됩니다. 40대 기준 실손보험 2만원에서 4만원, 암진단비 포함 종합보험 10에서 12만원, 총 12만원에서 16만원 정도로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입원 통원 관련해서 수술비나 입원비, 약제비, 검사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쓸모 있는 보험이죠. 대신 내가 치료비를 먼저 쓰고 다시 돌려받는 페이백 형태라서 돈을 세이브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단비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요. 진단비도 다양하지만 큼직하게 암과 뇌 신장 진단비를 가입해두면 됩니다. 이게 우선 가입해야 하는 보장성 보험들이에요. 다음은 불필요한 보험료를 잡아먹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필요 없는 특약 제외. 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 없는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에 맞게 특약을 선택해서 보험료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필수적인 특약만 두고 불필요한 특약은 제외하여 10%, 20% 정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필요한 특약은 입원비나 과도한 수술비입니다. 이 특약들은 보험사에서 많이 권유하는 항목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입원비나 수술비는 실비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맹장 수술이나 입원 같은 경우 실비보험에서 발생한 비용의 대부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따로 특약을 추가 가입할 필요가 없죠. 수술비를 꼭 가입해야 한다면 1호종 수술비 하나로 충분합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입원비 특약이나 일반적인 수술비 특약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실비로 실제 비용이 보장되는데 같은 이유로 특약을 추가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결국 보험료만 불필요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필요 없는 특약은 많습니다. 암수술비, 갱신형 특약,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보장 범위도 좁고 보험료가 계속 오를 위험이 있는 특약들은 제외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 선택.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주보장은 사망금이죠. 죽어서 받는 돈이요. 만약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경우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므로 정기보험을 추천합니다.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큰 사망보험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종신보험 사망금 1억이 19만원 정도인데요. 정기보험으로 1억을 하면 37,000원입니다. 만기를 70세까지만 설정해서 보험료가 낮은 거죠. 사실 저는 죽어서 받는 보험금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기보험을 가입한 건 첫째가 생겼기 때문이죠. 내년에 태어나고 제가 70세가 되면 첫째는 30살이 됩니다. 30이면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하겠죠. 그 전에 제가 죽는다면 1억 받는 거고요. 가장이 갑자기 죽으면 금전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준비한 겁니다. 그게 다예요. 자녀가 있다면 정기보험으로 필요한 시기에만 사망금 보장을 준비하시고요. 혼자라면 종신보험이 필요할까요? 그 돈으로 재테크나 여행을 하시는 게 더 나은 삶을 사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사망보장을 원한다면 종신 말고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세요. 다섯 번째, 환급형 보험보다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 선택.
보험을 해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가입한 보장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죠. 이게 해지 환급금입니다. 물론 100% 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지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거의 환급형 보험이었어요. 해지하면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이었죠. 그런데 2011년경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보험료는 환급형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단점은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0원인 보험입니다. 무해지 환급형은 당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보장을 유지하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출시된 상품인데요. 지금도 환급형과 무해지 환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보험인데 환급형과 무해지 환급형의 보험료 차이를 보세요. 제법 차이가 나죠? 보험은 1, 2년 납입하는 게 아니라 보통 20년 납입하는 장기 할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00원만 차이가 나도 20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보험이 무해지 환급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을 하는데요. 대신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적당한 보험료 안에서 세팅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지하면 환급금이 0원이에요. 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꼭 필요한 특약으로만 구성해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대부분 가입을 했고 길게는 10년, 짧게는 2, 3년 정도 된 보험들도 있습니다. 저는 매달 실비 포함 1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 보험이 보장이 약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건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을 위한 보험료 예산 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 300을 벌어도 고정지출이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여유가 더 있을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벌어도 고정지출이 900만 원이면 여유가 1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평균적인 계산을 잡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상을 아무리 봐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김영웅의 보험노트에서는 보험점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 혹은 영상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1:1 상담방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상담을 받고 보험료를 줄이고 합리적인 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험 가입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떠있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